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여러분들에게 정렬입니다. 자, 오늘 EM 플러스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 예정인데, 오늘 시장이 굉장한 급등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EM 플러스 이 종목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만 2.6%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7%가량. 외국인 기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쌍매수가 들어오는 게 진짜 좀 감동입니다. 그동안 12월 1일 이후부터 계속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며칠 만에 시장 분위기를 바로 동전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22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제가 저평가다라는 것들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한 장세지 손절은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2200포인트 이하로부터 우리가 저평가 부분들,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결국 외국인은 기관이랑 코스피, 코스닥 쌍매수 들어와 주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의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낙폭을 좀 확대를 시켰는데 이 보름치의 하락 흐름들을 바로 V자로 메꿔 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소폭 나아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우리가 좀 염두를 해놔야겠죠. 조정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버텨줄지가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뭐 지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선, 21선은 뚫어졌는데 60일선은 뚫어질 수 있을까? 2400포인트를 달성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EM 플러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도 제가 종목들 사고 팔고 하는 거 모의 투자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EM 플러스 오늘 한번 담아봤어요. 오늘 한 60만 원 정도만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왜 담았냐? 제가 해서 돌파를 하는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대응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무료방에 드렸던 종목들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모의 계좌예요. 무료방에 드린 종목들만 위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M 플러스는 무료방에 드린 종목은 아니에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저도 모험적으로 대응을 잡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매수를 해놨다. 뭐 안 좋은 종목이라며 왜 매수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EM 플러스 뭐 계속 적자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실적의 매출에 반영을 할 수 있을 뭐 시비도 전환 사태도 계속 돌려막고 있고 이런 우려감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산 이유들은 제가 종목들 투자자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접근한 상태에서 빨리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대응을 잡아가든가 그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매수를 조금 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접근을 했냐. 자, 이게 평균 체결 단가가 5,320원 오늘 5,310원이에요. 10원 차이입니다. 10원 차이. 자, 우리가 5,320원 여기서 1차, 2차, 3차잖아요. 1차, 2차, 3차. 자, 5,320원에서 5%가 저한테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60만 원 이게 EM 플러스 59만 5,840원. 이게 1차 50%라는 거죠. 그러면 5% 2차 4,522원. 자, 여기서 4,522원. 여기 오면은 2차 60만 원을 더 매수를 할 겁니다. 주식 수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단가가 다르니까 더 써졌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4,921원이 될 거예요. 내가 5,522원이 됐을 때 5% 더 매수를 한다면 평균 단가가 절반으로 낮아지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낮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대응을 5% 잡았는데 평균 단가를 낮춰놨고 10% 분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또 4,2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내가 10% 갖고 있으니까 10%를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4,243원 수준에서. 그러면 평균 단가가 4,582원이 되고 20%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단가가 쭉 떨어졌을 때 4,240원이니까 잡아보면은 여기 4,240원 한 이쯤 이렇게 되겠죠. 평균 단가가. 자, 지금 여기 되겠고 여기 이 부분 여기잖아요. 여기. 자, 이 4,522원 마이너스 15%일 때 15%마다 3차 이제 비중을 총 비중 20%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5%일 때라고 하면 원래 3차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것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평균 단가를 4,582원에 비중 20%까지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4,000, 얼마였죠? 4,580원. 자, 평균 단가가 4,580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낮춰지겠죠. 3차까지 왔을 때 이 정도까지 낮춰지겠죠. 자, 그러면은 떨어져도 분할 매수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반등이 나오고 내가 원금까지 왔을 때 이 20% 비중에서 10%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20%에서 10% 빼면은 우리 10%가 되잖아요. 10%. 10%만 남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4,580에서 10%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더 내려왔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N차 형식으로 우리 계속 대응을 잡아가면 되겠죠. 이 현금 10% 냈으니까 10%도 남았으니까 그 다음 이 가격에서 마이너스 10% 떨어졌을 때 4차로 대응을 하면 평균 단가를 또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도 중요하다. 굳이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적자가 나는 기업들, 물론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기업의 이 종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은 영향이 좀 있겠지만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응을 잡아갈 예정이고 다른 종목들,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있었죠. 카카오뱅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있었던 거를 제가 대응을 잡아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총 수익이 수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을 잡았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높은 비중의 종목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전 계좌가 수익이 됐어요. 이게 무료방에서 드린 종목들만 구성을 해놓은 계좌입니다. 자, 모의투자 조회. 자, 이 종목처럼 제가 이렇게 대응을 잡아가다 보면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수익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총 계좌가 수익이 돼요. 다 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 계좌를 관리를 하는 그런 접근 방법에서는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 결국엔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격이 중요하다. 자, EM플러스는 제가 오늘 모의투자 계좌에 조금 담아 넣었던 게 제가 실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의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사고 팔고 하고 대응을 잡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후에 계속 움직임들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가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M플러스 우리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자, 못 믿을면 EM플러스 좋은 거 안 좋은 거 우리 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것도 떨어질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잡아가면 되는 건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야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인 거예요. 자, 수차례 사면 변경에서 테마주 편승, 주가 띄우기 의혹, 새롭게 2차전지주 갈아탔지만 실제 실적은 전무하다. 적자가 나고 있죠. 자, 여기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차례 납입을 유예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기사가 2022년 12월 16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보면은 유상증자뿐 아니라 대규모 12계획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10월 6일 26회차 12 발행을 통해 3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조달된 자금은 신초세 사업, 2차전지 전극 방열 공장 설비 증설, 이에 따른 필요 운영 자금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22, 23회차 10일을 제외하고 220억 계획된 투자금 납입일이 12월 9일에서 2월 17일로 연기가 됐다. 조달 완료된 22회차, 23회차 전환사채 12 역시 원래 계획 80억, 50억보다 줄어든 76억 원, 그리고 26억 원에 그쳤다. 자, 이게 취득주가 지분 매도로 EM플러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장내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주당 2,303원의 시세 차익을 내고 전체로 보면 약 58억 원 차익 실현을 했다. 자, 여기 삼다 감귤 영농조합 법인 실제 그 1인 대표라고 했죠. 70억 원의 시비 투자를 한다고 했으나 납입일로 유예된 상황이다. 이미 주식 보유분은 모두 매도한 현 시점에서 140억 원의 시비 투자금도 원활히 납부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게 아니면은 주식을 매도를 하고 그 매도된 자금을 가지고 시비를 투입을 하든지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이런 우려는 있다는 거예요. 의혹은 있다는 거예요. 의혹.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체 전기차 생산 임박. 전기차 1톤 트럭 매입 후에 택배차 단순 구조 변경에 불과를 하다. 리치현지 종사자 35명에 불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은 아직까지 없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12월 22일 불과 전달 나왔던 겁니다.
자, 코스피 상장사 EM플러스가 전기차 부품 조달, 제품 생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시장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생산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자, 생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1톤 전기 화물 차량을 수급한 뒤에 인증을 걸쳐 개조 후에 EV 냉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단순 개조에 불과하다. 이런 의혹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의혹이라는 거죠. 자, 의부에서는 자, 최근 전북 김제 공장 준공을 마친 상황이다. 내년 2월부터 다음 달이죠. 양응급제 납품할 예정이다. 우리가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요인들은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내년 2월부터 양응급제 납품을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객사인 그리너지로부터 승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를 마친 후에 본격 생산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돼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승인 평가가 마친 후에 생산을 해서 실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일부 의혹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좀 품고 있다. 3분기에 나온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신소재 부분 근로자는 34명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 소방차 제조 판매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75명인데 여기서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내년 2차 전지 부분에서 매출을 400, 5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장담을 했는데 매출액 대비 근로자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대규모 투자금도 유예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현재 공장 준공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으로 내년 2월부터 양응급제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을 시장이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원들을 그 단기간에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일정이 대기되어 있는 일정들이 계획이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의혹이라는 거예요. 의혹.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수익을 보고 나오면 끝인 거죠. 수익을 보고 나오면 다 이제 행복한 거예요. 대신에 추후에 내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접근을 하는 것들은 굳이 싼 가격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굳이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의 투자는 접근했는데 무료방에 안내를 드리진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돌파를 못하고 수정을 받을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습니다. 자, 5,500원을 61선에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6,000원, 6,500원까지도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처럼 쌍봉을 그려준 다음에 이탈한다고 한다면 굳이 저는 다시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언제까지?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때까지. 자, 이번 2월에 생산을 해가지고 양극재 응급제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리너지의 승인 평가 나와가지고 실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까지 저라고 하면 저는 사실 좀 의심이 많습니다. 좀 의심을 해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원래 해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매매가 중요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롱타임 각형 배터리 첫 공개. 자, 이런 우리 CES 2023년도 2023 개막을 해가지고 자체 개발한 새로운 타입의 각형 배터리가 현재 호평을 받고 있다. 일단 기술은 있다라는 것들, 기술은 있는데 생산 능력이 있느냐, 대규모 투자 자금을 납입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EM플러스가 전시한 각형 배터리는 길이 600, 폭 120, 기존 배터리보다 2배 큰 380A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알루미늄 사용에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을 뿐 아니라 핵무게를 감소시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런 공개를 한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많은 기업들한테 관심도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약간 이런 소식들을 좀 들려주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배터리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면은 의혹이 좀 있었던 상태였는데 기술은 있다는 얘기네. 그럼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계속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파를 할지 돌파를 한 이후에 주중을 받을지
움직임들을 보여서 움직임들을 계속 참고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자, 이 종목들도 우리방에 드린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나진 않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많이 손실도 많이 줄어들고 총 계좌 자체가 수익이 됐습니다. 무료방에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진행을 좀 했다라고 했을 때 전체 계좌가 수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잡는 것들도 물론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전부 다 완전히 싹 매도를 해버리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금 확보. 다만 저도 오늘 매도를 안 했던 이유들을 보면은 시장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주가가 오늘 올라간 것들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시장이 좀 받쳐줬던 것도 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지 이 5,5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해줄지 여부들 체크를 해보면서 6,000원, 6,500원 가늠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 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